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벤져스 코리아 2019 2탄입니다. 2탄 손흥민 편입니다. 지난번에 1탄이 방탄소년단 BTS였죠. 오늘은 2탄 손흥민 편입니다. 네, 미국의 코믹스, 만화 영화 아니면 영화, 코믹스 양대 산맥에 DC하고 마블이 있습니다. 마블. DC 쪽의 히어로 등장 인물로는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이런 쪽이 있어요. 마블 쪽에는 이번에 나온 어벤져스 멤버들 있죠? 그리고 스파이더맨 이런 쪽이 마블 쪽입니다. 이제 DC 쪽의 히어로들은 뭐 슈퍼맨처럼 거의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 없이. 그런 캐릭터들인데 마블의 히어로들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언맨도 장점이 있지만 또 인간적인 또 약간 이기적인 그런 캐릭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어벤져스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들이 너무 길어서 어벤져스 코리아 2019 2탄 손흥민 편은 장점은 짧게, 그리고 단점, 뭐 아직 부족한 점, 더 잘 되기 위해서 좀 보충됐으면 좋은 점, 이런 쪽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이런 포맷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손흥민의 무기, 손흥민의 장점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스피드입니다. 엄청나죠? 둘째, 역습 능력입니다. 특히 이제 국대 경기, 국가대표 경기 할 때 보면은 손흥민 정도가 전방에 있으면 든든하죠? 뭐, 언제든지 골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감이 생깁니다. 셋째, 양발잡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왼발, 오른발을 다 쓰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수비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넷째, 탄탄한 기본기. 아주 어렸을 적부터 기본에 충실한 여러 가지 훈련들, 즐기는 축구를 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섯째, 아버지 송정훈 씨. 프로축구 선수였고 유소년 축구 감독이셨죠. 거의 오늘날의 손흥민을 만드신 분이라고들 저희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마치 역사 속에 보면 성군 세종대왕이 나오기 전에 태종이 여러 가지 험한 일들, 안 좋은 일들 다 하면서 세종의 앞길을 열어주어서 세종이 성군이 되는데 큰 일을 기여를 했던 것처럼 손흥민은 아버지 손정훈 씨의 그 희생과 노력, 이것이 꽃을 피운 결과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운입니다. 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웃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려면 자기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있을 때 그 팀이 최고의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큼 인정받는 거죠. 박지성이 있을 때 맨유 퍼거슨 감독, 그때가 맨유의 전성기죠. 전성기의 뒷부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몇십 년 만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고 전성기지 않을까? 요즘 모양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도 이 토트넘의 상황, 이 상황에 상당히 맞는 감독으로 느껴집니다. 또 하나 운이라고 느껴지는 게 병역 특례? 이거 받으려고 끙끙댄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 생활의 물론 4주간의 군사훈련 하겠지만 군 생활의 긴 시간에 단절 없이 절정의 시간일 때 그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이 자체, 운을 타고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봅니다. 7번째는 팀 스피릿입니다. 팀과 관련한, 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신, 사고방식, 생각. 그래서 손흥민 인터뷰 한다든가 말하고 행동할 때 보면 우리 팀 이런 말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런 마인드가 강한, 보통 이제 공격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마인드가 약간 약할 수 있는데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8번째, 아직은 아주 젊은 나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몇 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9번째,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팬들과의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많이 소통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도 그 SNS나 이런 것 쪽을 관리를 하신다 그래요.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미지 자체라도 소통하는 이미지, 그런 느낌이 손흥민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죠. 자, 이번에는 손흥민의 단점, 아직은 아쉬운 점, 좀 더 있었으면 좋은 점입니다. 제가 손흥민의 완전 팬입니다. 지금 이제 나열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의 포지션이 거긴데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해? 뭐 이런 거 다 갖추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오해 말아주시고요. 지금도 좋지만 이미 코리아 어벤져스 2019지만 손흥민이 월드 탑 어벤져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있으면 좋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영상을 봤었는데 배우 류준열이 손흥민은 그 영국에서 만나서 나누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팬으로서 언제 기회가 되면 영국에서 손흥민 경기 한번 보고 영상 한번 정말 찍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손흥민의 단점, 아쉬운 점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포스트 플레이 능력입니다. 네, 포스트 플레이라고 하면은 상대방 골대 가까운 곳에 키 큰 사람이나 힘 좋은 사람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주변에서 패스를 해주면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골을 넣는 그런 능력이죠. 제 기억 속에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탁월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제 기억 속에는 맨유의 레전드 반 니스텔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반니라고 부르죠. 반니를 좋아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십니까? 반 니스텔로이? 에레디비스,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그 다 득점왕을 거뒀었죠. 맨유에서 219경기에서 총 150골을 넣었습니다. 219경기에서 총 150골.
맨유에서 좌긱스, 우베컴, 중앙 스콜스 이랬죠. 최전방에 반니가 있고 위치 선정 탁월했고요. 특히 이제 퍼스트 터치, 공이 왔을 때 퍼스트 터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큰 키에 강력한 몸싸움 엄청 잘했고 일단 반니한테 볼이 가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골을 넣었죠. 자, 이런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만약에 손흥민에게 있었다면, 첨가된다면, 그런 능력이 첨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둘째로는 페널티킥 능력입니다. 손흥민 스스로도 좀 아쉬워할 능력일 것 같은데요. 뭐 기억나시죠? 코스타리카전하고 우루과이전에서 그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맞고 튀어나온 거를 뭐 이재성 그리고 또 누구였나요? 황의조가 쳐서 골은 됐습니다만 그런 암울했던 기억이 있죠. 셋째는 컨디션이 난조가 꽤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옥 같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안고 가면 결과적으로는 월드 어벤져스가 되기에는 큰 장애가 될 거다. 자, 그런 이유가 사실은 토트넘의 얇은 선수층 때문이죠. 지금 벌써 부상병동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향후 정말 손흥민이 월드 어벤져스가 되려면 1등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나중에는 옮겨가야 된다. 아마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직은 강팀에 그렇게 확실하게 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토트넘에 이적했을 때 이제 주로 받았던 따라다니다 비판 중에 하나가 강팀에 약하고 약팀에 강하다였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8강, 최강, EPL 최강의 그 맨시티하고 경기에서 1차전 1골, 2차전 2골 넣지 않습니까? 자, 그 경기들을 보고, 최근의 경기들을 보니까 바로 이런 약점이 점점 아주 잘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이미지 자체가 강팀에 아주 강력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비 능력입니다. 가끔씩 경기를 보다 보면 중요한 장면에서 볼을 뺏기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이씨 하면서 보다가 흥민이었어? 하고 조용히 입 닫고 마음 졸이면서 보던 때의 장면들이 몇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볼을 뺏기더라도 따라 붙어가지고 그 볼을 수비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헤딩 능력입니다. 손흥민이 헤딩으로 골을 넣는 기억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허더스필드전 말고는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레버쿠젠 쪽인가 그런 거 말고는 그런 거 말고는 별로 헤딩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헤딩으로도 희한하게 골들이 많이 들어가는 요즘 축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볼터치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반니 이야기를 해서 너무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 같지만 뭔가 볼이 갔을 때 자기가 드리블 능력이 탁월하죠. 손흥민이. 근데 볼이 날아왔을 때 1차적인 볼 터치, 퍼스트 터치 이런 면에서 쫙쫙 붙는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너무 욕심이 과욕인 것 같은데 듭니다. 여덟 번째는 많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이 없을 때 더 잘한다. 이건 사실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리케인이 있을 때 의외로 덜 보인다. 이 장면은 이유를 좀 분석할 필요가 여러 가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진짜 잘하는 허리케인, 같이 더 잘할 수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이제 이타적인 플레이가 조금 더, 아까 저거 볼 때는 상당한, 공격수로서는 상당한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타적인 플레이가 조금 더 다소 더 필요하다.
가끔씩 경기를 보다 보면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상대 동료, 우리 동료가 보이는데 그것을 패스를 놓치 안 해주고 시도를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 욕심입니다. 그런 것까지 많은 장면을 좀 만들어내면 더 좋겠다. 이번 건은 제 과욕입니다. 10번째, 안정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흥민이 이제는 이제 국대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대 주장. 그런데 뭐 최전방 공격수니까 당연한 건데 이제 또 비교를 합니다만은 박지성이 주장일 때, 국대 주장일 때하고 약간 비교해 봤을 때 손흥민이 아직은 젊은 어린 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박지성은 경기를 할 때 보면 나머지 팀원들을 편안하게 뭔가 탁 맞춰줍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떤 느낌이냐면 각자 한번 잘해보자. 잘 안 돼도 손흥민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길 거다. 그래서 안정감보다는 약간 승리에 대한 믿음? 이게 더 강한 이미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1번째. 부상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헐? 이게 무슨 X 같은 소리야?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만큼 몸싸움을 꺼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이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싸움이 조금 더 단련되고 강화되면 특히 EPL처럼 압박 축구가 강한 이 리그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뚫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혀서라도 그것을 헤집고 몸싸움으로 커버해서 이겨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더 이러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 코리아 2019 2탄 손흥민 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